자, 165번이요. 자, 법치주의 원리부터네요. 자, 법치주의 원리. 자, 법치주의 원리는 법에 의한 통치. 자, 법에 의한 통치 원리를 말한다. 자, 그 내용으로 법률 유보 원칙을 두고 있는데요. 자,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의 근거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 스스로 해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거를 이제 의회 유보 원칙이다. 자, 그리고 본질성 유보라고 또 했죠. 자, 의회 유보 원칙. 자,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된다. 자, 그게 지금 현재 이제 의회 유보 원칙이 이제 헌법재판소가 얘기하고 있죠. 자, 따라서 방송 수신료,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요 금액 결정하는 건 국회가 스스로 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한다. 그래서 요 방송 수신료 금액 결정을 방송공사로 하여금 하도록 한 거는 요 의회 유보 원칙 위배가 된다고 했죠. 자, 신뢰 보호 원칙이네요. 이것도 법치주의 법치주의의 원리의 내용이 된다. 자, 신뢰 보호 원칙은요. 자, 위반급 판단 기준은 사익. 자, 보호받는 신뢰 이익과 법률 개정의 이익, 공의, 요 비교 형량을 통해서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자, 부진정 소구 입법의 원칙적 허용과 신뢰 보호 관점에서의 형성 제한. 자, 소구 입법 같은 경우에는 진정 소구 입법과 부진정 소구 입법이 있다고 했죠. 자, 진정 소급 입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용되고요. 부진정 소급 입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시작된 사실 법률 관계가 현재까지 계속 완성되지 않고 이어지는 거에 적용되는 거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고 예외적으로는 허용 안 되고, 예외적으로 허용 안 되는 경우가 이게 신뢰 보호 원칙에 이제 위반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 부진정 소구 입법도 신뢰 보호 원칙 위반되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신뢰 보호 관점에서 판단하게 되겠죠. 시혜적 소급 입법, 혜택을 주는 입법이에요. 소급 입법이긴 한데 혜택을 주는 거. 여기에는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신뢰 보호 원칙. 신뢰보호 원칙은 부담적 법률에만 적용되고 이렇게 수익적 법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혜택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다 입법 재량, 입법부의 재량에 따른다. 따라서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그래서 입법 재량을 한 개 이탈한 경우, 그럴 경우에만 위헌이 되는 거겠죠. 신뢰이익, 신뢰보호 원칙에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 가치는요. 국가에 의해 유도된 신뢰라면 신뢰이익이 높겠죠. 보호 가치가 높겠다. 다만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제 그 보호할 가치가 낮겠다. 이거 가지고 이제 신뢰이익 보호 가치를 판단하는 거고요. 따라서 국가에 의해 유도된 신뢰는 법률 개정 이익에 우선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가능성이 높다. 반드시 법률 개정 이익에 우선하는 건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다음 강화된 가석방 요건을 수용 중인 자에 적용하는 게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냐? 위반이 안 된다고 봤죠? 10년이던 가석방 요건을 20년 이상 수용해야 되는 걸로 바꿨는데요. 자, 이 현재 상황에서 2002년 이후에 이거 무기수죠, 무기수. 무기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년 이상은 그래도 이게 살아야 징역을 좀 해야 그 이후에나 이제 가석방 대상이 됐다고 해요. 그걸 봤을 때 보호할 가치가 이렇게 크지 않다고 봤어요.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 따라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다. 시행일 이후에 이제 이행기가 도래하는 거죠. 따라서 시행일 전에 확정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행기 도래하는 거니까 이거는 부진정 소구 입법이겠죠. 퇴진형 일부를 지급 정리하는 건 그래서 진정 소구 입법이 아니라 부진정 소구 입법에 해당한다. 자동차 등록 말소 시 배출가스 저감서치 반납하도록 한 거, 이거 경유 자동차죠. 경유차. 저감서치 반납한 것이 부진정 소구 입법인지, 부진정 소구 입법이죠. 그 전에 없던 법을 이제 새로 시행하면서 자동차 등록 말소라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렇게 이 장치를 반납하도록 한 거니까 이거는 부진정 소구 입법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퇴직 급여 감액 조항을 다음해죠. 과거에 완성된 사실이 아니라 다음 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거니까 이것도 진정소구입법이 아니다. 진정소구입법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했죠. 예외적,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나 그 손실이 경미한 경우,
자, 그리고 심히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소급입법도 예정으로 허용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재산기속 제한, 이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자, 특정의 사정, 자, 이 공동체적 가업이라고 했죠. 공동체적 가업으로 심히 중대한 공익이 있다. 따라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케이스였고요. 자, 일본인 재산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본인 재산을 소급하여 미 군전청 소유가 되도록 한 거. 자, 이것도 진정소급입법이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중대한 공익이 있으니까 위반은 아니다. 소급입법 금지 위반은 아니다 봤고요. 자, 세무공무원 세무사 자격 부여제도 요 폐지 법률에 대한 종합 문제네요. 자, 자격 제도 같은 경우에는 자, 고도의 지식이나 기능을 요하는 게 자격이죠. 자, 그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거는 자격 제도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 분야의 직업의 자유에 있어서 그거는 이제 당연히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고요. 자격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는 이제 입법 재량이 부여되겠죠. 자격은 요건에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이게 그 입법 재량이 부여되니까 그렇게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헌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경력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격 폐지하는 건 목적이 정당하죠. 자, 일반 응시자와 형평성 제고라는 특혜 시비가 많이 있었죠.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 부여하는 건. 자, 일반 응시자와 형평성 제고라는 요 목적의 정당성 당연히 인정된다. 자, 목적의 정당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잘 인정되죠. 따라서 요 정당성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잘 외워두셔야겠고요. 자, 이것도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 인정된다. 자,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격 폐지가 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자, 이렇게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되고 이게 특히 시비가 많이 있었으니까 이게 좀 삭제할 필요가 있었고 자, 일부 시험 면제로 해가지고 좀 약하게 좀 덜 침해한 걸로 바뀌었으니까 자, 직업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다음 안에 이제 세무사 자격 부여제도 폐지가 신뢰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거로 봤죠. 자, 40년간 유지된 제도였는데 단지 이제 유예기간을 1년만 뒀다. 유예기간 1년밖에 안 둬서 이 사이에 아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너무 중대한 신뢰이익의 침해가 간 거죠. 따라서 이거는 과도한 침해라고 봤어요. 신뢰이익 위반이다. 그래서 신뢰보건치 위반이 봤고요. 1년 유예기간 둔 거, 이것도 이제 당연히 이제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했죠. 그 사이, 요 1년 사이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랑 자격을 못 갖춘 사람이랑 단지 요 얼마 며칠 차이 안 나는데 그 하루 만에 차이 나도 누구는 세무사 자격 부여되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사람은 또 세무사 시험 봐야 됐죠. 그거 이제 평등원칙 위반을 봤죠. 그래서 너무 자의적이다. 자, 다음 세법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 가치가 낮죠. 원래 법률도 시대 현실에 따라서 현실이 많이 바뀌니까 법률도 많이 개정이 되는데요. 자, 세법은 그 중에서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크죠. 따라서 세법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 가치가 낮다. 자, 1년의 유예를 두고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제로 전환했는데요. 등록제 도입한 것이 신뢰보건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죠. 바다 이야기 같은 게 뉴스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자, 산재보호법상 최고 보상제도 신설 조항이 연금 수령하던 자의 신뢰 이익을 침해하는지 침해한다고 봤죠. 자, 기존에 700만 원 이상 받다가 이게 한 213만 원으로 줄었어요. 최고 보상이. 급격하게 많이 줄죠. 2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뒀지만 자, 이런 너무 과도한 신뢰의 침해가 되고 산재죠. 산재보험은 본인의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거 보상해 줄 필요가 있겠죠. 이게 너무 급격하게 떨어졌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신뢰 이익 침해한다 봤고요. 자, 소주 제조업체 신뢰 보호를 근거로 자도 소유 구입 명령제도 합헌 주장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고 봤죠. 자, 이 케이스는 특이하게 국가로부터 유인된 신뢰였어요. 자도 소주 구입 명령은 국가로부터 유인된 신뢰로서 그렇다면 이제 보호 가치가 높겠죠. 보호 가치가 높다. 다만 이렇게 이 명령 제도를 폐지하려는 공익 능력에 따라서 이제 제조업자들끼리 능력에 따라서 경쟁하도록 붙이는 그 공익이 훨씬 높다고 본 거예요. 따라서 합헌 주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봤죠. 요 신뢰 보호를 근거로. 자, 그래서 요 자도 소지 구입 명령 제도는 위헌이 나왔고요. 자, 5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정화부영 노래 연습장 폐쇄하도록 한 거. 자, 5년 유예 너무 길게 뒀죠? 엄청 길게 뒀죠? 5년 유예면 충분히 다른 데로 이제 이사 갈 수 있으니까. 자, 신뢰 원칙 위배는 아니다. 자, 위헌 결정된 법률에 기초한 신뢰는 낮겠죠? 이 헌법 질서에 반하는 법률이니까. 자, 그에 기초한 신뢰는 다른 신뢰에 비해서 보호할 가치가 낮다. 따라서 그 보장이 위한, 자, 위헌 결정된 법률에 대한 신뢰를 보장해 주기 위한 입법 부작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위헌이 아니라고 봐야겠죠. 자, 신뢰 보호 원칙은요, 법률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공립대학의 입시제도처럼 제도 개폐에도 적용된다. 제도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권리 의무,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죠. 따라서 법률뿐만 아니라 제도 개폐에도 신뢰 보호 원칙은 적용된다. 자, 체계 정당성 원리는 위반만으로 유언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고 봤죠. 자, 체계 정당성은 규범 상호 이제 모순되지 않는 거죠. 내용, 구조 이런 면에서 이제 상호 모순되지 않는 원칙을 한대요. 헌법상의 원칙인데 다만 이 위반만으로 위헌이 되는 건 아니고 비례 원칙이라든지 평등 원칙 같은 이제 헌법상 원칙 위반이 있어야 비로소 이제 위헌이 가능하다. 자, 상해 치사죄보다 협박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거 당연히 이거는 체계 정당성 원리 위반이죠. 게다가 이제 평등 원칙, 자, 그리고 비례 원칙,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봤어요. 자, 법적 완전성의 주관적 측면을 쓸 신뢰 보호 원칙. 자, 객관적 측면이 아니고요. 법적 완전성의 주관적 측면이죠. 개인의 신뢰니까 주관적 측면을 쓸 신뢰 보호 원칙이다. 자, 법적 완전성의 객관적 요소는 이제 법의 투명성, 항상성, 자, 이런 거죠. 자, 주관적 측면으로서는 신뢰 보호 원칙이다. 자, 개인이 믿는 거니까요. 자,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신뢰 보호 원칙 위반이냐? 자, 개성공단 같은 경우 남북한 사정에 따라서 충분히 중단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죠. 자, 북한이 갑자기 핵 위협을 한다든가 미사일을 쏜다거나, 자, 그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따라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뢰 보호 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봤고요. 이 중단 조치가. 자, 국무회의 심의 거치지 않은 것도 적법전처 원칙 위반 아니라고 봤어요. 자,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았지만 다른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또 관련자들과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중단 조치를 했으니까 충분히 절차를 거치고 국무회의를 꼭 거쳐야 된다는 규정도 없었죠. 따라서 이거는 적법전처 원칙 위반 아니다. 자, 다음 이제 사회 국가 원리네요. 자, 사회 국가는요, 자, 사회 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 조정하는 국가다. 자, 사회 현상에 방관하는 국가를 했더니 부익부 빈익빈 심해지고 노동 계급이랑 자본가 사이에서도 관계가 너무 험악해지고 하다 보니까 자, 이건 좀 관여할 필요가 있겠다고 본 거예요, 국가가. 따라서 사회 현상에 관여, 간섭, 분배 조정하는 국가인 사회국가 원리가 헌법에 들어가게 됐죠. 자, 사회국가 실현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수단을 선택할 의무가 있는지. 자, 가장 적합한 수단 이런 게 아니죠. 자,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 자, 그거는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처한 현실이 다르겠죠. 재정에 따라서 그리고 현실에 따라서 수단을 선택하게 될 것이니까 가장 적합한 수단. 자, 가장 적합한 수단은 이건 기본권 침해 심사할 때 적용되는 방식이죠. 가장 침해를 최소로 하는 방법을 선택하라. 침해 여부 판단에 적용되는 거고, 사회국가 실현 같은 경우는 이제 입법 재량이 주어지니까 입법자의 경제정책 선택이 그래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자, 헌법 119조상 자, 국가의 책무는요. 자, 1항에 따르면 이제 경제적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고요. 자, 2항에 따르면 규제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자, 국민 경제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다. 자, 헌법 119조 1항은 이 지침으로서 성격을 가져서 자, 경제적 기본권이랑 자, 법치국가 원리에 의한 비례 원칙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구체화된다. 자, 직업의 자유라든지 자, 그런 걸로 이제 구체화되는 거죠. 자, 119조 2항의 경제 민주화 이념은 자,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규범이 될 수 있다고 보죠.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건데요. 자,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규범으로 119조 2항이 이제 근거가 될 수 있다. 자,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 시행이 헌법적 의무냐? 그건 아니죠. 소득 분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 119조 2항이 자, 소득 분배는 꼭 누진세만 할 필요는 없죠. 일반 과세를 통해서도 소득이 높은 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니까 반드시 누진세 할 필요는 없다. 그 의무는 아니다. 자, 국민연금제도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에 부합하죠. 이게 위반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는 자, 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자, 국가가 규제 조정하는
경제 질서를 말하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각 세대 간, 각 계급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에 오히려 부합하는 제도다. 자, 손실 보전을 약정하고 자, 금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자, 이것이 경제 질서 위반이냐? 자, 방금 봤듯이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라고 했죠. 자, 국가의 조정과 규제가 허용되는 경제 질서다. 우리 지금 헌법상 경제 질서는. 따라서 이렇게 자, 너무 사행적이죠. 이게 손실 보전 약정하고 금전 수입 행위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제한할 필요가 있겠죠, 국가가.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크니까. 따라서 이거는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자, 경제 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부합하는 거다. 자, 위반이 아니다. 자, 농지에 관한 소득세는 절대 금지라고 했죠. 소득세는 절대 금지고 임대차나 위탁변형 같은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법률에 따라서. 자, 소득세는 절대 금지. 자, 임대차나 위탁변형은 법률로 가능하다. 자, 단체를 통한 활동이 아니어도 자, 소비자 보호운동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1인 내지 2인,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이 자, 소비자 보호운동 가능하다. 자, 제3자 상대 불매운동 같은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그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 자, 소비자 불매운동의 책임 면제 요건으로는 자, 객관적 진실에 기초해야 되고요. 자, 소비자에게 자, 의사결정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헌법 126조상 자, 사기업의 예외적 국공유야 그 규정을 두고 있죠. 자, 시장 경제 질서랑은 맞지 않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제 사기업은 예외적 국공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렇게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 국방상, 국민경제상 긴장은 필요가 있어야 되고요. 자, 법률로 정해야 된다. 자, 법률로 국공유가 가능하다. 그래서 자, 126조상 사기업의 국공유는요 공법적 수단에 의한 소유권 기속을 의미하죠. 따라서 운송수익금 전액 관리제처럼 사기업의 뭐 이윤 추구 이런 걸 막는 게 아니죠. 이건 뭐 재산권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전액 관리제는 택시예요. 택시의 운송수익권 전액 관리제 사업자로 하려고 하게 하는 거니까 이건 사기업의 국공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국군 파견 같은 경우에는 통칭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죠. 따라서 이거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헌법이나 법률상 정한 절차가 있으면 그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겠죠. 자, 헌법과 법률상 절차 준수를 전제로 해서 이제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자, 이 효력은 자, 국내법과 이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했는데요. 규정상 자, 우리 다수설은 이제 법률로 보고 있다.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자, 외국 대사관저에 강제 집행이 불가능한 거는 이제 우리 강제 집행 불가능한 경우 국가의 손실보상 입법 의무가 있는지 자, 이렇게 입법 의무 하나를 하라고 이제 헌법 명시돼 있지 않고 자,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는다겠죠. 해석상도 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손실보상 입법 의무는 없다. 자,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약 자, 국회 동의를 요한 조약이죠. 자, 헌법이 개정될 수 있느냐? 조약은 국회 동의를 얻으면 법률 효력이 있다고 하고요. 자, 국회 동의가 없는 조약은 자, 대통령이 체결하니까 대통령령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죠. 자, 법률로 헌법을 개정할 수는 없죠. 자, 헌법 개정 자체는 까다롭게 돼 있다. 우리 경성헌법으로. 자, 법률로는 헌법을 개정할 수 없다. 자, 교토협약 이것도 조약이죠. 자, 만약에 조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자, 위헌성 심사 속도는 헌법이어야 되는데 자, 헌법은 자, 교토협약은 조약이니까 헌법 효력이 아니니까 위헌성 심사 속도가 될 수 없다. 자,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자, 이름 협정 소파죠. 자, 명칭은 협정이지만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약에 해당한다. 자,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자, 미군의 주둔에 관한 거니까 이거는 자, 우리에겐 입법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약에 해당한다. 자, 지급 거절을 예견하고 수표 발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자, 국제규약 위반이냐? 위반이 안 된다고 하죠. 이 국제규약은 자, 채권상 이제 이행 불능만 이유로 자, 이행 불능만을 이유로 자, 처벌하는 걸 금지하는 거죠. 처벌 금지하는 규약인데 자, 이행 불능만 이유로 한 게 아니라 예견했죠. 지급 거절을 예견하고 수표 발행한 한 사람을 처벌하는 거죠. 수표 공정성에 침해를 준 사람이니까 자, 이건 국제개혁 요 위반 아니다. 자,
자, 강제 노동 폐지에 관한 ILO 105 조약은요, 아직 우리나라 비준하지 않았죠. 비준도 안 했고, 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도 아니다 라고 봤어요. 자, 강제 노동 폐지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시법 위반자나 뭐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강제 노동하고 있죠. 징역형이 채워지니까. 따라서 이거에 대한 아직 비준을 못하고 있어요. 자, 조약으로 범죄 구성, 처벌 가중하는 것이 재형법적 위반이냐? 자, 아니죠. 조약은 이제 국회 동의를 위한 조약은 법률이라고 했죠. 법률이니까 재형 법정주의의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한다 해서 이 법, 조약은 법률적 효력이니까 따라서 재형 법정주의 위반 아니다. 따라서 이 마라케시 협정으로 가중처벌하는 거, 관세법 위반자 가중처벌, 재형 법정주의 위반 아니라고 봤고요. 국제통화기구협정상 재판권 면제 조항. 자, 이것도 이제 조약으로서 법률적 효력이 있죠. 따라서 이혼번영 심판 대상이 된다. 한일어 협정 체결행위. 자, 공권력 행사죠. 자, 공권력 행사에는 입법 작용도 포함되죠. 입법 작용도 들어간다. 자, 이렇게 협정 체결하는 거 조약이죠. 국회 동의를 받았다. 조약으로서 이제 법률적 효력이 있으니까 입법 작용도 포함되죠. 여기 공권력 행사다. 자, 외국인에 대한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명령이 6조 2항. 자, 외국인의 지위 보장 위배냐? 위배 아니죠. 자,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명령. 자, 외국인에 대해서 소송 비용 담보하는 걸 면제하도록 한 그런 국제 규약이나 우리가 비준한 조약 이런 거 없어요. 따라서 외국인 지위 보장 위배 아니다 봤고요. 자, 평화자 생존권. 자, 평화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권리. 자, 이런 거 과거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인정했었는데 헌법상 기본권으로. 자, 그 판례를 변경해서 그 기본성을 부정했다. 자, 평화라는 건 이제 헌법의 원리로서 너무 추상적이라고 봤어요. 너무 추상적이고 헌법의 이념일 뿐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판례를 변경해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이 아니라고 봤고요. 자, 통일 관련 조항에서 통일에 대한 기본권 도출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이것도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을 가지지 못한다고 봤어요. 통일 관련 조항으로부터. 자, 국가 문화 정책의 초점은요, 문화 풍토 조성이 있다고 봤죠.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문화가 만들어낼 문화를 육성할 그 풍토를 조성하는 거에 있다. 자, 문화 육성의 대상은요, 엘리트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 서민 문화, 대중문화 다 포함해서 문화 육성의 대상이 된다. 이건 문화 평등성 추구에 있죠. 자, 문화 정책, 국가의 문화 정책은 문화 평등성 추구를 해야 되니까 모든 문화, 엘리트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 육성 대상으로 해야 된다. 자, 민족 문화 유산의 헌법적 보호 법익은 그 존속 보장이 있죠. 자, 가치 보상이 있다 보면 문화 유산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죠. 자, 가치 보상은 아니다. 따라서 존속 그 자체의 존속 보장이 있는 것이다. 자, 헌법상 전통 문화 개념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띈 개념이라고 봤죠. 역사성과 시대성을 띄었으니까 호주제 같은 경우나 동성도문 그 문제 이런 거는 지금 현재의 혼인과 가정생활에 있어서 개인 존엄, 양성평등이라는 지금 현재의 헌법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봤죠. 호주제는. 따라서 우리가 계승할 그 전통 문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국가의 문화 정책은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자, 중립성. 자, 국가의 문화 정책은 중립성과 관용의 태도를 취해야 된다. 따라서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은 금지된다. 자, 불편, 부당. 자, 한쪽 편을 들면 안 되고요. 자, 무리를 지어서는 안 된다. 자,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한 거였죠.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그래서 지원금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자, 여기까지 복습해 봤습니다. 자, 천천히 혼자서 이렇게 보면서 같이 키워드 보면서 연상 훈련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이제 빨라질 거예요. 복습하는 속도가. 자, 다음 또 시간에 뵙겠습니다.